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이 당을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선자들의 토론회도 있었고 당선자 총회도 있었습니다. 어정쩡하게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대위로 가서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한다. 그런데 날짜도 정하지 못했고 윤재옥 지금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지는 않겠다. 윤재옥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물색해 보겠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뽑겠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윤재옥 지금 권한대행이 새 비대위원장을 지금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당대회 일정도 잡아야 하고 전당대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크게 말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낙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주로 수도권, 충청권입니다. 낙선자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총선 패배의 원인 분석하게 되고 또 낙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들어야 합니다. 좀 들어보고 또 앞으로의 선거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심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언제 하고 어떤 지도부를 꾸려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총선은 다음 대통령 선거 1년 뒤에 있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사실은 다음 정권에서 또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또는 다음 전당대회의 당대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더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총선 패배의 원인, 이걸 깊게 들여다보면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끌었던 지난 총선 100일 동안 뭐가 잘못됐길래 150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108석으로 쪼그라들었느냐, 그 부분만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낙선자들이 그러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이 주도를 해서 지금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윤상현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서서 그러니까 영남권 때문에 졌다. 이 당 지도부가 영남권으로 편중이 되면서 수도권 선거를 망쳤다. 윤상현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함은경이 2조 심판론, 이게 문제가 있었다. 1인당 25만 원 살포,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무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영남과 노년층만 바라보다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을 놓쳤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후보입니다. 악하고 무능했던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악하고 유능했던 저들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은 악한 게 맞습니다. 이재명은 선거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아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짜 선동을 하는 이걸 유능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권이 윤석열 정부가 악하고 무능했던 조폭 같았다. 악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조폭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반성 중심, 그렇게 읽습니다. 지금 총선 패배를 놓고 이 낙선자들도 불만을 터뜨리는데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또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정말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가, 뭘 고쳐야 하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뭐 길게 보면 이거 한도 끝도 없고, 지난 100일 동안 한동훈이 이끌었던 총선이 왜 150석을 넘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3월 초에 이게 한 달 만에 무너졌느냐, 108석으로 쪼그라들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케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남과 수도권 이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의 문제, 이건 민주당 쪽은 호남과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우리 정치권에 지금 30년, 40년 된 여야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 여권에서는 언제나 대통령과 당대표, 이 당정관계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걸 계속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빙빙 돌리니까, 이 낙선자들마저 지금 빙빙 돌리니까 알지 못해서 또는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빙빙 돌리면 실패는 되풀이되고 당장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을 지켜내고 국정 기조를 정치 개혁을 해 나갈 것이냐, 당장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굉장히 좀 아프더라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이 분리가 되면 민주당 망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호남당으로 전락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영남이 분리가 되면 망합니다. 영남당으로 쪼그라듭니다. 영남에서 지지를 받는, 많은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이, 그게 수도권으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도, 이 호남도 전남과 전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영남은 더 큽니다. 이 TK와 PK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위 낙동강 벨트 PK는 거의 수도권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영남도 이젠 이 PK, TK를 같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상현의 이 문제를 지적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답이. 윤상현이 지금 계속해서 당이 영남 중심으로 되고 있다, 영남 때문에 수도권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윤상현의 자신의 정치적 계산일 뿐입니다. 영남을 이렇게 다루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윤상현은 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또 잔재주를 부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영남을 때려서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겠다라는 것, 이게 선거 구도에서, 지지율 구도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후유증을 가장 많이 남깁니다. 영남을 때리면 당장 수도권에서 이제 영남당을 탈피하는구나,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장 영남권에서 영남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또 수도권에서 영남을 때린다라고 해서 실체가 뭐지 그러면? 영남을 단순히 때리는 걸로 해서 국민의힘이 뭐가 바뀌었지?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을 때린다라고 해서 바로 민주당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계산일 뿐이고 정치적인 얕은 이 어떤 갈라치기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장 피해야 합니다.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총선 과정에서 도태우, 장해찬을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 절차에 맞지 않게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는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한동훈 좌파다 이야기 나오고, 이 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많은 보수 우파의 많은 또 뭐 언론이나 이 유튜브 등에서도 이제 한동훈과는 결별해야 한다, 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한동훈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식인 겁니다. 영남을 때리면 수도권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쉽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도태우, 장해찬을 한동훈이 수도권 지지율을 위해서
한동훈답지 않게 이 절차까지 위반을 해가면서 공천을 줬던 사람을 특별하게 뚜렷하게 정말 뭐 노태우나 장해찬이 과거에 했던 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죠.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좀 도움이 되겠지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이 영남에서는 욕을 좀 먹더라도,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영남도 이제 PK, TK가 다르고 영남에서 이 욕만 먹었지 수도권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지금 이 윤상현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식의 단순한 해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는데, 장해찬, 도태우 부분이 잘못되긴 했는데, 이게 한동훈 지도부가 수도권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좀 계산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남권에서 이걸 가지고 이 총선 판을 그르칠 수는 없다. 도태우, 장해찬이 매우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 이 결정 하나 잘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총선 판을 그르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영남의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이걸 덮고 넘어가야 한다. 총선은 전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결정을 했다면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태우, 장해찬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결정입니다. 이 수도권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크게 도움되지 않고 영남에서만 더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 좀 얕은 수를 윤상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남을 때리면 수도권에서 자기 입장이 좀 올라가겠지. 또 전당대회를 하면 자기가 당대표에 좀 유리하겠지. 이런 식으로는 영남과 수도권을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절대 호남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영남도 TK, PK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영남은 불필요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영남을 건드려서 수도권에서 표를 좀 얻어보겠다. 이런 얕은 계산하지 말고 수도권에서 있는 그대로 영남에서도 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내공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승부를 해야 영남에서 바람이 부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서 인정을 받아서 영남에서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남과 수도권을 아주 얄팍하게 영남을 때리면, 영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영남에서 욕을 들으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겠지. 순간일 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얕은 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제가 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부분입니다. 3월 초에 지금 여야 모두 판세가 일당 싸움이다. 이게 지금 어느 쪽이 과반을 획득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판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이종섭, 황상무, 의대 증원, 물가 부분이 터지면서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지금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이 오찬을 하느냐라는 게 관심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즉각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종섭, 황상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 부분과 물가 부분은 끝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시기를 놓치고 또 절반 가까이는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수도권, 충청권에서 15%포인트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 2%포인트 차이만 나도 이 지금 승부가 뒤집히는데 1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막판에 11여 앞두고 이제 반등하는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 그 반등하는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지금 대파를 흔들고 다니는데 그 가짜뉴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가에 대해서 1,500억 원을 지금 풀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게 겹치면서 반등세가 흐름을 타지를 못했다. 강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이걸 제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케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동훈의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의 결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 이종섭과 황상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때 강하게 당에서 치고 나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대 증원 부분 대국민 담화가 있었을 때 한동훈이 당시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그동안에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부산에서 그렇게 말을 뒤집었다가 그 다음날 수도권에 와서 또 뒤집습니다. 한동훈이 오락가락합니다. 한동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선거 국면에서 필요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이 이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5%포인트 빠졌던 것이 5%, 10%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선거에서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무슨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잘못한 것이다. 이 아주 속도감 있게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윤석열 한동훈 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당에서 선거 때 당정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약속 대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쇼로 국민들 앞에서 좀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고 또 진정성 있게 화합할 때도 있고 또 정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2조 심판론 이런 피상적인 겁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몇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을 정면으로 이걸 이 차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2조 심판론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고요. 지금 한문경이나 이게 지역구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1인당 25만 원 부분도 물가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영남을 때리면 영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졸렬한 방법입니다. 지금 홍준표나 김경률이나 이런 당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졸렬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의 갈라치기, 이렇게 막말을 통한 한동훈 때리기를 통해서 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좀 친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윤심으로 모여있는 그 지지층을 자기 지지층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홍준표가 역선택을 노리는 그런 말들도 계속합니다. 이준석이죠. 지금은. 이준석과 손잡자라고 하면서 청년층 그 부분 좀 자기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도태우 장해찬을 공천을 주지 않으면 저렇게 뒤집어 엎으면 수도권에서 좀 박수를 받겠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이 총선 선거를 총책임지고 있는 한동훈의 정무적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도태우 장해찬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거로 총선 전체 판을 그르칠 수는 없다. 분열로 갈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실수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실수를 지금
윤상현이 또 하고 있습니다. 쉽거든요. 영남을 때리면 윤상현 수도권에서 자기가 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백날 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 제가 말씀드리는 조화입니다. 필요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필요할 때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신뢰가 모입니다. 단순히 영남을 때리면 수도권이 올라가고 수도권 아닌 영남 중심으로 생각하면 영남에서 지지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는 한 발짝도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